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와서 6단원, 드디어 6단원 하네요. 이제 우리가 아마 이게 이제 파트 1에서 마지막 단원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8단원, 9단원까지 해서 내용을 다 알아봤잖아요. 열화학은 이제 순서상으로 좀 뒤에 배우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빼놨고요.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실 때 뭐 순서대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이제 열화학을 좀 뒤쪽에 다루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원자의 구조라든지 결합까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열화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열화학에 대한 내용들이 나중에 저 뒤에 가면은 이제 어떠한 그 평행에 관련돼서 자발성과도 연결되는데 사실은 뭐 열화학 및 연력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화학에서 다루는 내용에서는 열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고 이제 열역학인 관점에서 뭐 이상기체의 팽창과 압축 이런 그런 그 연력학적인 과정들은 사실은 일반화학적인 수준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요. 중달교재도 뭐 그런 내용이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화학 일반화학과 관련된 시험들을 보실 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뤄드릴 거고 이상기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열학 과정들은 또 우리가 저쪽 뒤에 가서 또 이제 그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들을 또 다뤄야 되거든요. 그때 또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열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화학 반응식에 대한 양론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열화학은 어쨌든 화학 반응이나 뭐 물리 변화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인 변화나 이제 그 화학 변화, 화학 반응이겠죠. 그쵸?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열의 출입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물리 변화와 관련된 열의 출입에 관련된 내용들은 상평형에서 배울 거예요. 내지는 뭐 상변화. 여기도 사실 이제 액체와 기체에 대한 어떠한 그런 평형 위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하게 나오죠. 그쵸?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요런 내용들이 나중에 뒤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뭐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엔탈피나 내부 에너지나 이런 개념들을 이제 등장시키면서 이제 공부하는 것들이고요. 저 뒤에 가서 이제 평형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떤 반응의 자발성, 가지고 이제 깁스 에너지, 엔트로피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돼요. 자, 어쨌든 이제 뭐 내용이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일단 간단하게 보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열화학 반응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 물질 및 생성 물질의 종류 및 상태를 같이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소 기체하고요. 산소 기체가 반응해서 이것이 수증기가 되느냐 아니면 물이 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변화가 다르거든요, 당연히. 그쵸? 에너지적으로 엔탈피 값이 높죠, 그죠? 얘에 비하면, 가스가 더 높죠, 그쵸? 액체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요 과정에서 관련된 에너지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반드시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그리고 상태도 나타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때 관련된 에너지도 표현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수도 중요해요, 사실은.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크기 성질이기 때문에 어떠한 양이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값도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응 물질의 종류와 생성 물질의 종류 및 상태, 그리고 어떠한 그 반응 물질의 양, 그러니까 생성 물질의 양론이죠. 결국에는 양론적인 관점들. 왜냐면 엔탈피랑 열 에너지 이런 것들 이제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어떠한 크기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저 뒤에 가가지고 전기화학을 다룰 때 이제 전기 포텐셜, 그러니까 이제 볼티지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세기 성질이기 때문에 양에 따라 달라지진 않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양에 따라 결정이 되는 값이다.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이런 얘기는 했어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다. 이런 거 얘기했고요. 자,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인 내가 있는 장소를 우리가 주의라고 하죠. 그랬을 때 자, 어떤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한 반응들을 우리는 흡열 반응이라 하죠. 근데 조심할 것들은 이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이 정해져야지만 에너지 출입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는 거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여기를 뭐 엔탈피 이렇게 쓸 건데요. H라고 표시해요, 기호로는. 그런데 이 엔탈피 값은 절대값은 없어요. 절대값은 없고 오직 어떠한
두 물질, 두 반응 물질, 그러니까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간의 어떠한 상대적인 에너지 차이만이 언급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의 얘기를 좀 이따 다룰 거고,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개와 주의라는 이제 열화학을 다루다 보면은 이러한 개가 어디고 주의가 어디고, 뭐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도 다룰 때, 뭐 개의 엔트로피 어떻게 되니, 주의의 엔트로피 어떻게 되니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개와 주의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관심을 두는 어떠한 물질의 변화, 뭐 반응,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반응 물질, 생성 물질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상태 변화, 그죠? 화학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개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가 존재하는 영역을 말하며 관찰자는 주위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온도를 측정하는 곳은 주위만 잴 수 있어요. 왜냐면 관찰자가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만 주위의 온도와 시스템 온도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일종의 상태 변화에서의 평형적인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상태 변화 시에는 온도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때만큼은 우리가 온도를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개에 대한 어떠한 그 몇 가지 이제 성질을 가지고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개라고 하는 것을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 관계를 가지고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자, 일단 열린 개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이 이제 자유로운 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물질도 출입할 수 있고 에너지 출입할 수 있고 이런 열린 개라고 하고요. 닫힌 개는 뭐냐면 물질은 출입을 못 해요. 근데 에너지는 출입할 수 있어요. 이게 에너지가 다 열에너지 형태로 이제 출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이동할 수 없고 에너지가 출입이 가능한 그런 개를 우리는 닫힌 개라고 하고요. 고립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출입을 할 수 없고요. 에너지도 출입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고립개라 불러요. 그랬을 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개는 사실은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근데 고립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지면 별로 논의할 만한 내용들이 없어요.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요, 이제 열화학을 다룸에 있어서 하나의 어떠한 그 우주라고 하는 이제 바운더리를 하나 결정을 하게 돼요. 바운더리라고 하는 어떠한 그 영역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주라고 그래요. 우주라고 하고 정말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장소를 우리는 개라고 하는 거죠. 그죠? 대상을 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자인 내가 있는 곳을 주의라고 하는데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요 하나의 고립개,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 열화학을 다루는 어떠한 하나의 우주는 하나의 고립개예요. 그래서 자, 다른 우주하고는요, 다른 우주하고는 물질과 에너지의 출입이 없어요. 그쵸? 근데 자, 이때 어떤 화학 반응, 그죠? 내가 관찰자가 관찰하고 있는 이런 화학 반응들, 물리 변화들 이런 것들은 요 개는 어떤 개냐면 닫힌 개예요. 닫힌 개. 그래서 이 개와 주위 사이에는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요.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요. 물질 이동을 못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6단원에서 다룰 내용들은 여기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저기 뒤에 가서 자발성에 대한 얘기를 논할 때는 우주 엔트로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관심을 둬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고립개가 결정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어떠한 열화학적인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요 개를 중심으로 따지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고립개와 그 고립개 내에 존재하는 개와 주위의 어떤 닫힌 개를 가지고서 논의하게 된다. 열린 개는 우리가 다루는 어떤 열화학적인 범위가 아니에요. 아시겠죠?